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최근 경제 환경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자, 첫 질문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기업들 사정이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인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상장 폐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긴 한데요. 상장 폐지가 될 기업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징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 이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 폐지 기업 사전 징후에 따른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폐지 전의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작성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상장 폐지 기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장 폐지 전까지는 이제 영업 손실 지속 등이 좀 나타나는 것도 있고 횡령 배임 등의 그런 사고도 좀 발생을 하고 3년 내에 결국에는 상장 폐지에 이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또 횡령 배임 혐의 등 실제 심사 대상 지정 사유가 이제 생기면 일단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매각을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런 사유를 기준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 좀 많이 늦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또 멈추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사유가 발생해도 사실 자신이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종목 보유를 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이거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아는데 상당수의 분들은 이제 그것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뭐 괜찮겠지 하고 뭐 다시 사시거나 그냥 홀딩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사고가 나면 좀 배제를 시키셔라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은 자금 조달에도 좀 특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좀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장 폐지에 이르는 기업들은 일반 회사채 발행은 좀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이게 주식 관련된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회사채로는 자금 조달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주식을 붙여서라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자금 조달이 안 된다 이러면 이자를 더 좀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아무래도 높은 이자 자체가 발행하는 회사한테도 좀 큰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워낙 투자자의 또 성향 같은 것도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이자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회사가 어렵다라는 사정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나 신용 등급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자금 조달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기회를 주여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메자닌 증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메자닌 증권 주가가 뭐 오를 때도 낮아질 때도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좀 안전한 증권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증권일까요? 네, 그 메자닌 증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오를 때도 그리고 낮아질 때도 이론적으로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이 있으면 배당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제 배당의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식 매각을 통해서 일회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메자닌 증권 같은 투자자들은 계속 이자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하면은 또다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배당금이 이자를 넘지 않는 한 메자닌 증권 투자자가 무조건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어차피 안정적인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좀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을 봐야 이제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증권을 발행을 할 때 또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이제 소액 공모라는 방식도 있고 사모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소액 공모는 이제 10억 원 미만의 증권을 이제 50인 이상에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증권 발행은 이제 증권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이제 감독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액 공모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굳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기업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취득시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50인 이하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그 2019년 이후에 이제 상장 폐지 기업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증가한 추세이긴 한데 상장 폐지 전까지 이제 영업 손실 지속 등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뭐 횡령 배임, 뭐 실질 시사 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결국에는 이제 상장 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이제 소액 공모라든지 뭐 사모 등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온 정황들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탁론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네, 스탁론이란 이제 주식 매입 자금을 내가 거래하는 이제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을 사는 건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이제 대출한다라고 이제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스탁론 업체들은 이제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그 위험 관리를 해주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차입자가 이제 불안한 종목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이제 RMS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제 RMS 시스템상 보유 불가 종목이라고 하면 강제로 바로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 보유 종목은 내 계좌에 들어있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탁론 업체들은 이제 보유 불가 종목을 이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막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연계신용 모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정되는 종목들이고 보유 불가 종목이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를 계속 관리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탁론을 일부라도 뭐 조금 이렇게 받아두게 되면 이제 바로 강제 매도가 되기 때문에 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내 계좌에서 바로바로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참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 두 분 모두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그 재무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요건이라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는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정말 우수한 기업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다르게 좀 부풀려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는 그 뭐 신한이나 하나, 우리금융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그 금융기관들의 전체 시가의 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높다라는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지만 상장 첫날에는 시가총액이 약 53,700원에서 상한가인 뭐 6만 원, 7만 원대까지도 갔다가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거의 70% 정도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게 기업의 비전이나 혁신성 등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VC들의 심사 방법과 실제 상장 증권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평가하는 방법에는 서로 간에 좀 커다란 시각적 차이가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완벽한 전문가나 완벽한 정보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금융법 전문가로서 뭐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하다 보면 이제 종종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대사가 이제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전문가의 말이라 신뢰할 수 없어. 라는 네. 멘트가 나옵니다. 네. 뭐 시장에는 이제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자타공인 전문가들도 있는데 하지만 정말 완전한 판단이나 정보는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서 이제 누구의 말이라고 해서 또 내부자의 뭐 정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럴 일이야 많이 없겠지만 사실 기업 내부 재무팀에 있는 분들이 자기 회사 주식 투자에도 손실 많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신중히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뭐 완전한 또 완벽한 전문가나 정보는 없다. 이 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콘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